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과 한미 FTA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오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7번째고 또 국빈 방문으로는 2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번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이제 배경을 좀 살펴봐야겠죠. 지금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있고 또한 한미 간의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라든가 전자권 등등에 관해서 뭔가 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서 한미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어떠한 물샐 틈 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데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춤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친숙함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아시아 순방국 중에 유일하게 국회 연설 또 한미 정상회담이 포함된 점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핵과 한미 FTA 등 민감한 의제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나오는데 좀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이 우리에게 매우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틸러슨 국무장관을 이제 공개적으로 좀 이제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우리 외교부의 카운터파트인 국무장관과 의제 조율한 부분, 그 다음에 NSC 간 의제 조율한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따를까 하는 부분이 우리에겐 고민인데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의 의제 조율에 있지 않았던 무역 이야기를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는 바람에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의제로 예상되는 부분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조율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의제에 올라와 있지 않던 돌발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도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한미 간에 어떠한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원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근 며칠 전에 얘기했던 균형 외교 얘기라든가 한반도에서의 그 한국의 동의 없이는 전쟁이 있을 수 없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예를 들어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것이 혹시 노무현 정부의 재판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는 다르고 안보를 중심으로 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를 추진한다라는 것을 좀 더 확신시켜줘야 되는 굉장히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거고요.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한 것이 모든 옵션 가능하다. 군사 옵션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한반도에 관련된 평화의 얘기가 좀 나오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공동의 이익, 즉 경제 부분에서 공동의 이익을 같이 추진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FTA의 파기보다는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좀 된 그러한 형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차후 진행될 한미 FTA 협상을 방향성을 지정하는 것이 미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정엽 박사가 얘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예측 불허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실무 차원에서 상당히 이미 다 조율돼서 뭐 저희 그 소위 말하는 그 언론 지침 같은 게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돌출 발언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제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3노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균형 외교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양국 간의 이견이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아마 미국 측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설명을 통해서 미국의 의혹이라든가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얘기했던 균형 외교가 과연 이 그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얘기했던 균형자론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겠다. 즉 무기의 중심은 역시 한미 동맹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볼 적에 과거의 균형자론과는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이 그 쓰리노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과의 문제에서 예. 볼 적에 우리가 쓰리노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쓰리노라고 얘기한 건 쓰리노는 중국이 얘기한 것이고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를 좀 더 설명을 할 것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MD 편이 반대한다라든가 사드 추가 배치 반대한다. 네. 이건 이제 중국 측의 입장인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회 연설도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행했던 연설을 보게 되면 해당국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미국, 예를 들어서 유럽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방위 분담 더 해라라든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지난 유엔 연설도 마찬가지였고요. 따라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안보를 강조하는 연설이 될 것 같다. 대신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아마 단독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회 연설에서는 아마 그 북핵 문제의 엄중성 그리고 우리가 이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3노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3노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중국과의 합의문 상에서 문서로 합의해 준 내용은 아닙니다. 예. 문서로 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했고 우리 정부는 이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좀 유념하여 들어주겠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단지 이제 강경화 장관이 국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사드는 검토하지 않았고 미국의 MD 편입은 기존의 입장 그대로 가지 않을 것이며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완전히 정했다라는 부분보다는 미국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한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그러한 부분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3노라는 것이 이번에 중국 쪽으로 우리의 입장이 완전히 돌아서서 중국의 말을 모든 걸 들어주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공조가 약화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미 간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정책은 특히 3노라고 했던 부분이 기존의 한국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서 이 부분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되게 되면 앞으로 대북 정책을 공조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데 대통령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네. 제재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대북 제재안이 사실상 이 실효성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한미 간의 공조를 과시한다는 이제 의미로 보여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측에서 상당히 그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5.24 조치도 해제하고 예.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금강산도 재개할 것이다 뭐 등등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재와 압박의 시기라는 것을 좀 더 확고히 한국의 입장을 좀 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그러한 것이고요. 아마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되고 즉 국제사회와 한국이 같이 북한을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나오기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런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매우 시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좀 더 이제 국제 공조를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것인가. 아마 이것이 한국 정부가 다음에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상으로는 물론 미흡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했던 제재, 그다음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했던 제재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한미 간에 얼만큼 신뢰를 쌓느냐 하는 외교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등과는 달리 대북 제재에 나가는데 사실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한미가 이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공조가 잘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의 제재 정책에 동참은 하지만 추후에 우리 정부가 또 대북 정책 관련해서 움직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주 강하게만 또 밀어붙일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미 간의 신뢰가 돈독할 때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양쪽이 잘 조율을 해서 한다고 느껴지기보다 한국이 꼭 미국의 정책에 어긋나게 나간다고 느껴질 때는 한미 간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도와 그 배경을 잘 설명을 한다면 우리 정부의 제재 정책이 내용적으로는 조금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미국이 앞세우는 제재 정책에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히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만큼 그런 부분에서 미국을 좀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국회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일단 그 총중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행정부 대 행정부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양측 정치 지도자들 간의 이야기가 오간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미국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농담삼아 하는 얘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국회에다 세워서 연설을 하게 하느냐, 그만큼 예측 불허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역시 이제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아마 활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 비핵화가 필요하고 한미 공조가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미국의 의회와 한국의 국회 간의 긴밀한 협의, 양국 정치 지도자들 간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할 거고요. 또 좀 더 친숙함을 더 보이겠죠. 이제 국회의원들하고의 어떤 악수하는 장면도 연출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또 반대로 최고의 예우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번 일본 방문에서는 아베 수상과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보였다 하면은 우리는 이 국빈 방문이라는 차원에서 국회 연설을 통해서 격이 높은 그런 그 방안이었다라는 걸 강조해 줌으로써 우리가 최고의 예우를 함으로써 어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도 좋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개인적 친숙함, 친밀감이라는 것이 사실 외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실무 차원에서 어떤 그 불만이 있을 때도 정상 간, 아니면 정치 지도들 간의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어렵게 하진 말라 이러한 지침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연설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그러한 것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또 돌출 발언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 연설을 두고 이게 득이냐 실이냐 이야기도 많습니다. 돌출 발언을 했을 경우에 파장도 클 것 같은데 이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에 일본에서도 이제 아베 수상이 그렇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골퍼와 라운딩도 함께하고 그다음에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할 말은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역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로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하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국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역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방위비 같은 부분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꼭 미국이 한국을 공짜로 지켜주는 듯한 이러한 식의 발언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미 간에 그것을 수습하는 데 굉장한 노력이 들 것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NSC나 국무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써준
어떻게 말하면 원고대로 예. 읽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네. 유엔 연설에서도 이제 써준 원고대로 읽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네. 이 국회 연설에서 제 생각에는 한미 FTA하고 방위 분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우리 국회의 비준을 아니면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국회의 역할, 협조를 아마 당부하는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한다고 이제 예정이 됐을 때 DMZ를 방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이제 DMZ를 방문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첫 방문으로는 이제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선택을 한 걸까요? 이제 한 뭐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캠프 험프리스 같은 경우는 최신 최대 해외 미군 기지입니다. 예. 따라서 이것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에 얼마만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사실 그 건설 비용의 거의 90%를 한국이 부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공정한 방위 분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것이고 또한 거기서 이제 한국 병사와 미군 병사가 같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미가 같이 간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주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한반도에 얼마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아마 확인시킬 겁니다. 따라서 또한 다른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한 미군에 대한 위로 감사의 표시. 지금 일본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공군 기지에 가서 뭐 이 양복을 이 점퍼로 바꿔 입으면서 예. 뭔가 이 군인들과 친숙한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의 공고함을 좀 보여주고 미국의 기여를 확인시켜주고 또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미군 기지의 건설 비용의 90%를 이제 우리나라가 다 부담을 했다고 하셨는데 때문에 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가 또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7월 2일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사실 그 합의문에는 없던 사항인데 갑자기 이제 공정한 방위 분담을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을 좀 더해라. 라는 얘기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캠프 험프리스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 사실 뭐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가운데 한국이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예. 57% 정도를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오해라든가 그 잘못된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 문제를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부담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보수 정부가 안 했던 국방비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목표액은 현재 우리의 GDP 대비 2.9%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 지금 2.4%고요. 그냥 나토 동맹국 가운데 어느 국가도 지금 국방비를 GDP 대비 2%를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던져올 의제들을 저희가 점쳐봤을 때 거기에는 FTA 문제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고들 말씀은 하시는데 이제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사실 FTA 문제라는 것은 미국의 안보 주류, 특히 국무부나 NSC에서는 그동안 이 부분이 한미 간의 의제로 떠오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한미 FTA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전략적 비중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무역 역조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했듯이 사실과는 관계없이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가 꼭 한미 FTA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그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는 무역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하게 다가올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미국의 농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자동차 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떠한 범위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FTA가 폐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 성명 언론 발표가 있기 전까지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 FTA 관련해서 의제를 던져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FTA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고 또한 미국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얼만큼 줄어들었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여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얼만큼 만들어질 것인가. 이것이 다 FTA의 덕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FTA가 지금 5년 됐지 않습니까? 일부 부분에 있어서 이 과거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폐기가 아니고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지금 그 위원회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하자. 아마 이렇게 답을 하시게 되면 아마 그것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아주 그냥 그 현찰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일자리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위원님께서도 짧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부분 이제 숫자로는 많이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잘 안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번에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했듯이 우리가 FTA 이후에 그동안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하던 랍스터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메인주에서 어획하는 랍스터의 약 40%는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주에 가면은 그 한국으로 수출하는 랍스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인상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좀 잘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